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10월 19일 화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중국의 성장 둔화 우려에도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이 유지되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다우 지수는 마이너스 0.10% 하락했지만 반면에 S&P 500 지수 플러스 0.34%, 그리고 나스닥 지수 플러스 0.84% 상승하면서 마감되었습니다. 특히 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거래일 연속 이렇게 양봉으로 상승세를 쭉 이어가면서 9월 24일 이후 처음으로 15,000포인트 선을 회복했습니다. 중국의 GDP 부진 등에 따른 성장 둔화 우려가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됐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3분기 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4.9%를 기록해 전분기 및 시장 예상치를 모두 하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3분기 이후 최저치였죠. 시장에서는 지난해 팬데믹으로 실시했던 부양책 회수, 기술기업, 사교육, 부동산 업종에 대한 단속, 석탄 가격 급등과 공격적인 에너지 목표에 따른 에너지 혼란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9월 산업 생산도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하는 데 그쳐 전월 수치와 시장 예상치를 모두 밑돌았습니다. 다만 9월 소매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4.4% 증가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중국 지표 부진에 이어 미국의 9월 산업 생산도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9월 산업 생산이 계절 조정 기준 전월보다 1.3%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는 0.2% 증가였으며 8월 산업 생산도 기존 0.4% 증가해서 0.1% 감소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또 제조업 생산은 0.4% 감소해서 0.7% 감소로 악화된 가운데 자동차 및 부품 생산이 반도체 부족으로 7.2% 줄어든 것이 제조업 생산 감소에 영향을 미쳤던 거죠. 주요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그래도 증시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대부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넷플릭스, 존슨앤존슨, 유나이티드 항공, 프록터앤드갬블 등 이런 회사들이 오는 19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일에는 테슬라, 버라이즌, IBM, 그리고 21일에는 AT&T, 또 22일에는 월풀 이런 또 큰 기업들 실적이 줄줄이 발표될 예정이니까요. 체크해 보시면 좋겠죠. 또 한편 CNBC가 팩트셋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S&P 500의 41개 기업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고 이 중 80%가 주당 순이익 기대치를 상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팩트셋은 3분기 이익 증가율이 총 30%로 2010년 이후 S&P 500 기업들의 분기 성장률 중 세 번째로 높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사실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높은 편들이 아니었는데 그거를 좀 상회하는 수치들이 좀 나와주면서 미국 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장도 그렇고 좀 우리나라 장 특히나 좀 약간 실적에 따른 종목차별 장세가 먼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먼저 발표되고 있는 기업들이 다 괜찮게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장도 이렇게 또 빠르게 반등 나와줬죠. 자, 그리고 또 프로쉐어스가 첫 비트코인 선물 상장 지수 펀드, 즉 ETF, 예정대로 오는 19일에 뉴욕증권 거래소에 공식 상장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그 소식에 비트코인 가격 1.5%가량 올라서 61,000달러 근방에서 지금 거래됐습니다. 정말 이제 지난 4월 초였죠. 최고점 찍고 쭉 횡보만 했었다가 다시금 세게 반등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번 이 ETF 이슈로 인해 정고점을 향해 갈 수 있을지 넘어설지 그리고 정말 8천만
원의 그 비트코인에서 1억을 찍게 될지 우리가 참 또 재미있게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주식률을 계속 공부하면서 떨어져 있을 때 커피 한 잔 값 투자하신 분들 얼마나 계실진 모르겠지만 한 그냥 5,000원 커피 한 잔 값이다 생각하고 묻어두면 우리 한번 구경하자고 했죠. 그 이유가 그래야지만 관심 있게 계속해서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또 그때 살 걸 이런 후회는 하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종목별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주가가 3%나 이렇게 또 급등하면서 계속 강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또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 관련주 아시죠? 테슬라 항상 좀 같이 긍정적으로 흐름 움직여주고 있고 코인베이스 주가도 4% 이상 상승했습니다. 게다가 또 테슬라 주가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 기대가 높아진 점 역시 주가를 이렇게 상승으로 끌어올려줬습니다. 또 이제 넷플릭스도 어제 1.54% 이렇게 상승하면서 계속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징어 게임의 이 흥행에 힘입어 실적 기대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으로 해보실 수 있을 듯 하네요. 반면에 디즈니 주가는 바클레이즈가 디즈니 플러스의 구독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면서 그 소식에 3% 이상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검색해서 보여드려야겠네요. 네. 여기서 쿵 하고 한번 떨어졌죠. 약간 이제 지금 넷플릭스와 반대로 구독자 증가세에서 너무 좀 약간 둔화되는 그 예상치 때문에 이렇게 한번 쿵 하고 떨어졌지만 우리 또 디즈니를 장기간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의 특징은요, 물론 코로나 이후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계속 올해 들어서 정말 뭐 많이 잃지도 많이 따지도 못했던 그런 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네, 오히려 한번 또 쿵 하고 떨어진다면 다시금 장기 투자로 멀리 보고 들어오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왜냐? 월트 디즈니는 물론 이렇게 디즈니 플러스 OTT 관련도 사업을 하지만 무엇보다 그 전에 오프라인 디즈니랜드 우리가 지금 먼저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뭐 카지노 여행 항공 이런 게 움직이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사실상 뭐 백화점주라든가 뭐 자동 백화점주라든가 이제 경기재개 관련주들, 뭐, 크루즈, 여행항공 많이 올라줬던 거 사실이거든요. 근데 월트 디즈니도 많이 오르긴 했으나 또 그 이후로 되게 지지부진한 흐름이었는데, 이제 정말 다시금 미국이 11월경에 오픈이 되고, 이제 또 여행객도 들어오게 된다면, 좀 살아날 수 있는 종목 중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한번 이런 거는 더 빠지게 되면은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 어떨까 하면서 공부해 볼 만한 종목인 듯 합니다. 참고로 또 디즈니 플러스가요, 한국에 11월 12일에 출시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또 그 관련주들, 물론 요즘 OTT 컨텐츠 관련주들이 너무 흐름이 센데, 또 그 중에 이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들, 또 충분히 움직일 수 있겠죠? 우리 그거 미리 또 공부하신 분들은, 잡아놨다가 큰 상승 한번 또 슈팅 나올 때, 또 미련 없이 매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약간 컨텐츠주들이 물론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지 않아서 너무 또 좋다,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면서도 고퍼 논란이 또 올 수가 있거든요. 아직 실적이 지금 3분기까지의 실적이 막 눈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다만 4분기 이후, 내년 이후에는 숫자까지도 찍히는 실적이 충분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뭐 걱정은 안 합니다만 지금 이렇게 크게 상승했을 때 따라가기보다 또다시 눌림목이 올 때 조금씩 또 들어가서 상승하면은 매도하는 우리 그런 전략 잘 가지고 이끌고 가면 좋겠습니다. 예전부터 잡아와서 그냥 장기 투자로 쭉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야 상관없지만요. 그럼 어제도 뭐 덱스터 주식 누나랑 같이 해서 100% 이상 수익입니다 라고 공부하신 분들 한 두 분 정도 적어주셨죠. 한 분은 70%, 한 분은 100%. 기분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 장기 투자 꼭꼭꼭 성공하는 흐름 나타날 수 있게 공부 열심히 해요. 왜냐? 장기 투자는 제가 덱스터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고 우리가 계속 떨어져도 흔들리지 않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요. 그런 습관을 길러봅시다.
네, 또 그리고 이날 국제유가는 원유 수요 증가 기대감 속에 강보합으로 마감되었습니다. WTI 11월 인도분 가격 전거래보다 0.16달러 플러스 0.19% 상승한 82.44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좀 이 유가, 국제유가가 계속 강세이다 보니, 그리고 또 환율도 이제 환율이 너무 오르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좀 자동차주나 그 항공주 죄송합니다. 네, 항공주가 사실 리오프닝 관련으로 기대감이 또 많이 있으면서도 지금 요즘 주춤하고 있죠. 그 이유가 이제 항공회사 같은 경우는 환율이랑 그리고 이렇게 국제 유가가 오르면은 그게 다 또 영업이익의 그러니까 손실이라기보다 안 좋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좀 지지부진한데요. 하지만 오히려 또 더 빠지면 그때는 또 접근의 시각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아직 그 리오프닝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목표가는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쿵 하고 또 떨어지게 되면 그때 우리 또 줍줍의 기회로 보고 계속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요 기술주 팡 종목부터 한번 볼까요? 모두 다 상승했죠. 이 중에 페이스북 3.26%나 상승하는 흐름 나타난 거 보이시죠? 네, 뉴스 보셨을 거예요.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버스 사업을 위해서 이전에도 메타버스 회사로 거듭날 거다라고 한번 뉴스 떠서 이렇게 상승했었는데 그러다가 또 지지부진하다가 이번에 유럽에서 1만 명 채용 계획을 밝히면서 이렇게 또다시 강하게 상승 흐름으로 바꿔줬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도 1.18% 상승하면서 또 재차 좋은 흐름 나타났는데요. 아이폰 13에 이어서 3세대 무선 이어폰 에어팟을 공개했죠. 그리고 또 애플은 지난해 11월 독자 개발한 노트북용 통합 칩셋 M1을 공개했었는데요. 이 대표적인 노트북 모델 맥북에 자체 개발한 반도체를 넣어서 인텔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날 선보인 M1 프로랑 M1 맥스는 지난해 공개된 M1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 애플이 또 신제품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또 상승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겠네요. 애플이 만든 이 칩에 대해서 애플은 정말 역사상 가장 강력한 칩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기존 칩인 M1과 인텔 등 경쟁사 칩 대비 전력 효율도 좋고 그래픽 등의 처리 속도도 빠르다라고 소개했는데요. 앞으로의 진짜 이 계속해서 발전해가는 모습 그리고 또 이제 테슬라에서도 자체 하게 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기대가 되네요. 이에 따라서 또 이제 반도체주 흐름을 한번 볼까요? 반도체주들 어제 흐름 괜찮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좋았고요. 알겠죠?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네. 플러스 0.74% 상승하면서 그 반등 자리 나와주고 있죠. 네, 우리나라도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 그동안 엄청 지지부진했지만 그래도 저점 다 잡고 좀 이렇게 옆으로 좀 횡보하거나 반등 세게 나와주는 종목들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직은 반도체를 포기할 때가 아니다라는 의견 드릴게요. 즉 반도체 대표적인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아직은 열심히 매수할 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물려있는 분들 매도해서 마이너스 볼 때도 아니다. 좀 더 참아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반도체 업체들 이렇게 보면요. 자일링스 1.94% 올랐고 램리서치도 0.75% 올랐고요. 또 AMD 3.84% 정규장에서 3.84% 상승하면서 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외에서도 계속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죠. 우리나라 지수 이제 어제 한번 어땠는지 마무리 좀 해볼까요? 국내 지수 쉽지 않았어요. 3,000포인트를 깼다가 올랐다가 힘든 장이었죠. 물론 낙폭이 커서 힘들었다기보다 좀 조마조마해서 지지부진해서 다행인 거는 기관이 많이 매도는 했지만 외국인이 낙폭을 그렇게 그러니까 외국인이 다시 이렇게 매수로 들어와주면서 매도량이 많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개인이랑 외국인이 좀 동반 순매수로 들어오면서 낙폭을 제한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봉으로 움직이는 흐름 나타났죠.
기관은 나흘 만에 순매도를 하게 됐어요. 이때 이 나흘 동안은 쭉 사고 어제 차익 실현하는 매물 많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조금 더 흐름이 강했는데요. 양봉 마감이 되었죠? 플러스 0.34%. 기관 외국인 모두 매도를 했지만 물론 매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이틀 연속으로 어제 그제 다 1,000억 이상 매수를 하면서 지수 상승에 좀 힘을 많이 보탰어요. 그래서 뭐 에코프로비엠, LNF 첨보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라든가 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에이스토리 이런 컨텐츠 관련주들 엄청 강했던 거 아시죠? 그런 흐름들 덕에 이렇게 지수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더 강하게 움직였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중국의 이 GDP 부진 속에 외국인과 기관이 좀 수급이 이틀 연속 이렇게 좀 매도하는 흐름 때문에 상승폭이 좀 제한되는 모습이었다라는 점은 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다음 달 11월에 이슈가 하나 있죠. 그 이슈가 바로 이제 MSCI 지수 정기 변경 이슈인데요. 그래서 지금 먼저 좀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보시면, 주식누랑 같이 또 공부했던 카카오 게임즈 흐름이 우리 딱 돌리는 자리에서부터 계속 지켜봤거든요. 공부도 하고 우리 이거 장기 투자 가자고. 근데 카카오 게임즈가 어제만 5.33% 오르면서 되게 큰 또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기관이 많이 들어왔죠. 3일 연속 계속 들어오면서 쭉쭉쭉 끌어올려주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에서 이제 말하길 다음 달 또 MSCI 지수 정기 변경에서 카카오 게임즈 역시 한국 지수 편입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흐름 되게 강했던 LNF라든가 FNF 또 일진 머티리얼즈 이 종목들도 지수 편입 가능성 크다고 전망하면서 지금 그 전에 원래 먼저 좀 선반영되고 오르는 거 아시죠? 막상 들어가고 나면은 뭐 별거 없지만 네, MSCI가 뭐냐? MSCI는 시가총액이랑 유동시총을 기준으로 지수 편입 종목을 이제 또 선정합니다. 그래서 오는 11월 12일에 발표되는 이 리밸런싱 결과는요, 30일 장 마감 후 지수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또 LNF랑 FNF는 9월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로 이미 좀 많이 올라왔는데 MSCI 편입 모멘텀이 좀 부각된 것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두 종목 대비 이 수급 선반영은 아직은 좀 미미하지만 앞으로의 수급이 좀 기대가 되죠. 카카오 게임즈랑 또 일진 머티리얼즈 한번 볼까요? 네, 이것도 계속 쭉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올라오는데 최근에 기관 수급 역시나 외국인 수급도 그렇고 좋죠. 네, 이런 거 우리가 좀 계속 눈치를 미리미리 이렇게 좀 빠르게 보면서 치고 빠지고를 잘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물론 이제 아직 덜 오른 종목을 잡아서 올랐을 때 파는 거 주식나 좀 좋아하는 방향이잖아요. 단타로 보기보다 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천천히 못해도 스윙 느낌으로 천천히 보시는 거를 더 추천드린다는 거. 또 반대로 지수 편출 가능성이 큰 종목들도 있습니다. 지금 많이 부진한데요. 휠라홀딩스, 신세계, 대우조선해양이 그 종목들이니까요. 또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뭐 말이 많았죠, 제가? 이따 우리 또 12시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서 공부 열심히 하고 수익도 많이 많이 챙겨가도록 해요, 오늘. 오늘장 부디 또 한 번에 양봉, 장대 양봉 한 번 시원하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